안녕하세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샛별입니다. 이번 주에는 휴먼 지놈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인간 유전자의 구조와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고 다시 RNA에서 프로테인이 합성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유전자 발현 양상에 대해 알아보겠고, 여기에는 유전자 서열 자체의 변화가 아닌 에피제네틱, 에피지노믹한 변화와 유전자 발현의 알렐릭 임밸런스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학습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유전자 발현의 에피제네틱, 에피지노믹한 양상을 먼저 살펴볼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DNA 메틸레이션, 히스톤 머디피케이션, 히스톤 베어리언트, 크로마틱 아키텍처 등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전자 발현의 대립 유전자 불균형, 즉 알렐릭 임밸런스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노알렐릭 진 익스프레션이 있고, 이에는 소마틱 리어레인지먼트, 랜덤 모노알렐릭 익스프레션, 페런트 오브 오리진 임프린팅, X 크로모좀 인액티베이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발현의 변이와 이의 의학적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유전자 발현의 에피제네틱 그리고 에피지노믹한 양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지놈의 모든 진이 모든 세포에서 항상 능동적으로 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DNA 서열을 밝혀 생물학과 질병에 대한 이해를 도왔지만 그 서열이 어떻게 세포의 발달, 위치, 시간에 따른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의 분자생물학 연구 끝에 많은 개개의 진들에 대한 레귤러토리 엘리멘트들이 정의되어 왔습니다. 최근의 관심은 그러한 연구를 전체 유전 정보 수준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2부에서는 인간 지놈의 발현을 위한 조절 코드를 알아보고 활성화되거나 억제된 유전자와 크로마틴의 연관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연구는 지놈 서열 자체의 변화보다는 크로마틴 환경의 가역적인 변화가 유전자 기능을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후성 유전학, 즉 에피제네틱스 또는 전체 지놈의 맥락에서 고려할 때에는 후성 유전체학, 즉 에피지노믹스라고 불립니다. 에피제네틱스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 분야는 크로마틴 기반 분자 신호의 결과물입니다. 에피제네틱스는 세포에서 세포로, 심지어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될 수 있는 세포 기능 또는 유전자 발현의 유전 가능한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복잡한 에피제네틱 상태가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 확립되고, 유지되고, 전달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을 미리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를 들어 DNA 메틸레이션을 통해 DNA에 변화를 줄 수 있고, 히스톤을 변화시켜 크로마틴 포장과 접근을 바꿀 수 있으며, 히스톤을 변이시켜 지놈 내 특정 시퀀스 또는 영역과 관련된 크로마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크로마틴 변화는 고도로 역동적이고 일시적일 수 있으며, 세포 내에서의 변화에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주요 개념은 에피제네틱 미케니즘은 DNA 시퀀스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성 유전학적 표지와 DNA 시퀀스는 다수의 지놈의 진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은 이 장에서 설명할 후성 유전학적 표지에 대한 내용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DNA 가닥의 메틸레이션이 된 모습과 히스톤 단백의 히스톤 꼬리 부분에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정상적인 히스톤과는 모양이 다른 히스톤 베어리언트들이 형성되어 특이 영역을 표시하고 있는 모습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후성 유전학적 표지 중 DNA 메틸레이션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DNA 메틸레이션은 피리미딘 링의 5번째 부위에서 탄소의 메틸레이션에 의해 시스토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과 같이 5번 탄소에 메실기가 결합하면 5메틸 시스토신이 되고 5MC라고 표기합니다. 오른쪽과 같이 5번 탄소에 하이드록시 메실기가 결합하면 5하이드록시메틸 시스토신, 즉 5HMC가 됩니다. DNA의 메실레이션은 유전자를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은 세포 분화와 발달 동안에 특정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광범위한 미케니즘입니다. 전형적으로 DNA 메틸레이션은 시스토신 포스페이트 구아닌 다이누클레오타이드에 발생하며 특정 메틸 시스토신 포스페이트 구아닌 결합 단백의 모집에 의해 발현되는 유전자를 억제합니다. 반대로 전사를 억제하는 크로마틴 모디파잉 효소를 모으는 기능을 합니다. 어느 방식으로든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5메틸시스토신은 세포 분화 동안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안정적인 에피제네틱 표시이며 이에 이상이 생겨 하이퍼메틸레이션이나 하이포메틸레이션이 일어난 상태가 암에서 자주 관찰됩니다. 지금까지는 메틸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은 디메틸레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광범위한 DNA의 디메틸레이션은 생식세포 발달과 배아 발달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크로마틴 환경을 재설정하고 수정란이나 다양한 줄기세포 집단의 토티포텐시, 즉 전능성 또는 플루리포턴시, 즉 다능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그만큼 유전자가 다양하게 발현이 되어야 하므로 발현 억제를 풀어줘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재프로그래밍 단계는 5메틸시스토신이 5하이드록시메틸시스토신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메틸화되었던 DNA가 이전의 시스토신으로 돌아가는 DNA 디메틸레이션의 중간 단계로 추정됩니다. 전반적으로 성인 조직에서 5메틸시스토신의 수준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5하이드록시메틸시스토신의 수준은 훨씬 더 낮고 변동성이 큽니다. 5하이드록시메틸시스토신은 지놈 전체에 걸쳐서 분포하지만 조절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이는 특정 프로모터와 인핸서의 조절에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DNA 메틸레이션 외에 또 다른 후성 유전학적 과정인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은 핵심 히스톤 유형인 H2A, H2B, H3, H4에 대한 광범위한 변형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변형에는 메틸레이션, 포스포릴레이션, 아세틸레이션이 포함됩니다. 히스톤 머디피케이션은 주로 히스톤의 N-터미널 테일 부분에 위치한 특정 아미노산 잔기에서 발생하며 N-터미널 테일은 핵심 누클레오좀 자체에서 바깥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둥근 히스톤 단백을 긴 누클레오좀 가닥이 칭칭 감고 있는 모습이라면 히스톤 단백의 머디피케이션이 일어난 부위는 다음과 같이 히스톤 단백에서 바깥쪽으로 뻗어나온 N-터미널 테일 끝에 둥근 부분입니다. 이러한 에피제네틱 변형은 크로마틴의 압축 정도나 접근성을 변화시키거나 신호에 따라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하는 단백질 복합체를 유도함으로써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십 개의 변형 부위가 있으며 특정 변형 부위를 인식하는 항체를 사용해서 지놈 전체에서 이 부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스톤 H3의 라이신 9번 위치에서 메틸레이션 된 경우나 히스톤 H3의 라이신 27번 위치에서 아세틸레이션 된 경우가 있는데 전자는 지놈의 침묵 영역과 관련된 억제 표지이고 후자는 조절 영역을 활성화하는 표지입니다. 즉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유전자 발현을 억제 또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DNA 메틸레이션과 히스톤 머디피케이션에 더해 또 다른 후성 유전학적 과정인 히스톤 변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까지 알아본 히스톤 변형, 즉 히스톤 머디피케이션은 히스톤 자체가 변형되고 이 변형은 지놈 내 몇몇 위치에 있는 다중 유전자 클러스터에 의해 암호화됩니다. 반면에 수십 가지 히스톤 변이체, 즉 히스톤 베리언츠는 지놈의 다른 곳에 위치한 완전히 다른 유전자들의 산물로 이들의 아미노산 서열은 전형적인 히스톤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구별됩니다. 그림과 같이 일반 히스톤 단백이 위치하고 있다면 그와 동떨어진 다른 부위에 다수의 히스톤 변이체들이 뭉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히스톤 변이체는 각기 다른 기능을 지닙니다. 이들은 전형적인 뉴클레오점에서 발견되는 히스톤의 관련 구성원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대체하여 특수한 크로마틴 구조를 만듭니다. 일부 변이체는 지놈 내에서 고도로 특화된 기능을 가진 특정 영역이나 유전자 좌를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 센트로미어 부위에는 일반 H3 히스톤이 아닌 샘프-A 히스톤이라는 히스톤 3 변이체를 포함하고 있고, 이게 있어야 센트로미어로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변이체들은 더 일시적이며 지놈의 특정 속성을 가진 영역을 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H2AX는 히스톤의 H2A의 변이체로 DNA 손상에 대한 반응에 관여하여 DNA 수리가 필요한 지놈 영역을 표시합니다. 에피제네틱 과정들 중 마지막으로 염색질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놈을 긴 선형 구조로 보는 인상과는 대조적으로 실제로는 지놈은 세포의 공간 내에서 매우 질서 있고 역동적으로 배치되며, 이는 에피제네틱, 에피지노믹 유전체학적 신호에 의해 유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3차원적 구조는 주어진 세포 유형에서 발현되는 모든 전사체를 매우 잘 예측하며 다양한 수준에서 염색질 구조의 역동적인 변화를 반영합니다. 대규모 염색체 도메인은 수백만 염기쌍 크기까지 차지할 수 있으며, 이는 염색체 수준에서 유전자 발현의 조화로운 패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세포액 내에서 서로 다른 염색체 내 및 염색체 간 접촉 지점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포함합니다. 더 세밀한 수준에서는 유전자를 정밀하게 위치시키고 방향을 정하는 질서 있는 크로마틴 루프가 밝혀졌으며, 이는 RNA 폴리머레이즈2, 전사인자, 그리고 기타 조절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중요한 조절 영역을 노출시키거나 차단함으로써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클레오좀 위치의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패턴은 환경 및 발달 신호의 변화에 따라 세포 유형과 조직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놈이 무질서하게 엉키지 않고 체계적으로 패키징되도록 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그럼 더 자세히 염색질 구조 중 위상적으로 연관된 영역인 필립 마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왼쪽의 핵 구조를 보시면 A 구획과 B 구획으로 나뉘며, 각각 A 구획은 유전자 발현이 활발한 구획이고 B 구획은 유전자 발현이 억제된 영역입니다. 그에 더해 다음에 기능적인 누클리어 서브 도메인들도 있습니다. 그중 누클레올러스는 RNA 합성과 리보점을 만드는 곳이고, PML 바디는 세포액 내 특정 구조물로 세포 주기 조절과 유전자 복구에 관여합니다. 스플라이싱 스페커스는 mRNA 스플라이싱, 즉 가공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중간과 오른쪽 그림의 TAD와 루프 익스트루전 모델을 살펴볼까요? TAD는 Topologically Associated Domain의 약자로 DNA가 특정 구역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영역이며 유전자 발현을 조절합니다. 루프 익스트루전 모델을 통해 DNA가 고리 형태로 묶여 TAD를 형성합니다. cis-ctc 바인딩 팩터인 CTCF와 CoAC는 DNA를 고리 형태로 묶어 TAD를 형성합니다. Gene Regulatory Elements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DNA 서열로, 예를 들면 프로모터와 인핸서 같은 것들입니다. 이 고리 구조는 유전자 발현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데 중요합니다.
염색체는 세포에게 3차원 공간에서 유전자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3차원 지놈 조직 내에서 염색체는 A형과 B형 지놈 구획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됩니다. A는 유크로마틴, 즉 열린 크로마틴이며 B는 헤테로크로마틴, 즉 닫힌 크로마틴 도메인을 나타냅니다. 유크로마틴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유전자 밀도와 조기 복제를 특징으로 하는 반면 헤테로크로마틴은 전사적으로 침묵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밀하게 패키징되어 염색체의 무결성을 보호합니다. 더 세분화된 구조들로 하위획 도메인들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세포 안에 특정한 기능을 하는 여러 작은 구역들로 특정 히스톤으로 표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클레올루스는 리보솜을 만드는 곳이며 뉴클리어 스페커스는 RNA 스플라이싱을 담당하는 기계들이 많은 곳이고 카할체는 mRNA 처리와 관련이 있으며 PML 바디는 세포주기 조절과 DNA 복구에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세포액 내 이러한 3D 조직 허브는 유전자 발현과 RNA의 전사 후 처리를 조절하며 조직 특이적 유전자 조절을 촉진합니다. 유전체가 세포 안에서 3차원적으로 조직화될 때 특히 TAD라는 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TAD는 DNA가 스스로 접촉하고 상호작용하는 일종의 구획으로 크기는 수백 킬로베이스에서 100만 킬로베이스 정도입니다. TAD는 서로 다른 세포나 종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유지되며 TAD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적은 경계, 즉 바운더리가 있어 구분됩니다. TAD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루프 압출 모델, 즉 룹 익스트루전 모델로 설명됩니다. DNA를 두 단백질 코에신과 콘덴신이 양쪽에서 밀고 당기면서 루프를 만들고 특정 지점, 즉 CTCF 사이트에서 멈춥니다. CTCF, 즉 CCTC 바인딩 팩터는 유전자 발현을 켜고 끄는 스위치 같은 조절 요소인 인핸서나 사일렌서와 유전자가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TAD 경계에는 CTCF와 다른 단백질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DNA가 루프 형태로 접히고 TAD 구조가 유지됩니다. TAD 안에서 유전자와 조절 요소가 가까워지면 유전자 발현이 주로 일어나고 TAD 밖으로 상호작용은 이보다 드물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인핸서와 유전자의 프로모터가 만나면 트랜스크립션이 시작되게 됩니다. TAD 내 상호작용은 세포마다 다를 수 있어서 특정 조직에서만 발현되는 유전자가 이런 구조 덕분에 조절될 수 있습니다. 염색체 이상, 즉 삭제, 중복, 역위, 전좌 등이 생기면 TAD 구조가 망가져 유전자 발현이 바뀌고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AD가 합쳐지거나 새로 생기면 원래 의도와 다른 유전자가 켜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노믹 또는 에피지노믹 시그널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전자가 발현되는 현상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전자 발현은 지노믹 그리고 에피지노믹 시그널이 복잡하게 얽혀서 이루어집니다. 유전자 발현이란 세포가 DNA에 담긴 유전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이나 논코딩 RNA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인간 지놈에는 약 2만 개의 단백질을 만드는 진과 2만 개에서 2만 5천 개의 논코딩 RNA 유전자가 있는데 이 중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고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며 대립 유전자가 어떠한 형태로 발현되는지가 세포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세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예를 들어 발달 단계나 환경 또는 질병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제네틱, 에피제네틱 시그널 및 환경 등의 조건들이 모두 통합되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게 됩니다.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전자 서열과 변이가 기본적 설계도 역할을 합니다. 둘째, 유전자가 언제 어디서 켜질지를 결정하는 조절 부위와 크로마틴의 화학적 상태가 중요하며 에피제네틱스는 DNA 서열은 바뀌지 않지만 메틸레이션 등을 통해 진의 발현을 조절합니다. 셋째, 트랜스크립션 팩터, 논코딩 RNA, 그리고 번역 후 단백질을 수정하는 단백질들이 상호작용합니다.
넷째, 유전체는 TAD 같은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구조에 의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합니다. 다섯째, DNA의 서로 다른 부분이 서로 접촉하면서 유전체 간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을 조절합니다. 여섯째, 3D 크로마틴 구조, 즉 핵안에서 DNA가 3차원적으로 접히는 방식으로 유전자의 접근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루며 유전자 발현을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그러나 유전자 돌연변이나 비정상적 메틸레이션 등에 의한 에피제네틱 변화 또는 질병 때문에 이 시스템이 망가지면 세포의 기능이 달라지고 암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전자 발현의 대립 유전자 불균형, 즉 알렐릭 임밸런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립 유전자 불균형이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는 모노알렐릭 진 익스프레션의 경우가 있으며 이에는 소마틱 리어레인지먼트, 랜덤 모노알렐릭 익스프레션, 페런트 오브 오리진 임프린팅, X 크로모좀 인액티베이션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전자 발현의 알렐릭 임밸런스, 즉 대립 유전자 불균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모계 또는 부계로부터 물려받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똑같이 발현되지 않고 한쪽이 더 많이 발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두 대립 유전자가 비슷하게 발현된다고 생각했는데 연구를 통해 두 대립 유전자의 발현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변이 같은 DNA 서열의 차이와 메실레이션 같은 에피제네틱스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유전체의 약 300만에서 500만 개의 위치에서 모계와 부계 대립 유전자가 다르게 존재하며 이 차이는 상염색체와 여성의 X염색체 발현 차이를 연구하는 데 중요합니다. 발현 차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전사체, 즉 트랜스크립톰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세포에서 만들어진 모든 RNA, 즉 트랜스크립톰을 모두 시퀀싱해서 어떤 유전자가 얼마나 발현되는지 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세포에는 평균적으로 mRNA가 30만 개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유전자는 10개 미만의 mRNA를 만들고 또 어떤 유전자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mRNA를 또 어떤 특수세포에서는 수만 개의 mRNA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트랜스크립톤 분석 방법은 변이가 있는 각각의 대립 유전자 산물인 RNA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전자는 두 대립 유전자가 비슷하게 발현되지만 5에서 20%의 상염색체 유전자에서는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불균형은 보통 2배 이하인데 일부는 10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건 DNA 서열의 차이가 트랜스크립션 팩터 결합이나 메틸레이션 같은 조절에 영향을 미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노알렐릭 진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노알렐릭 진 익스프레션에는 소마틱 리어레인지먼트, 랜덤 모노알렐릭 익스프레션, 페어런트 오브 오리진 임프린팅, X 크로모좀 인액티베이션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모노알렐릭 진 익스프레션을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상동 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각각의 대립 유전자의 산물인 RNA가 맨 위와 같이 50대 50으로 밸런스드 익스프레션을 나타낼 수도 있고 가운데와 같이 비율이 불균형한 알렐릭 임밸런스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맨 아래와 같이 극단적으로 둘 중 하나만 발현되는 모노알렐릭 익스프레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노알렐릭 진 익스프레션 중 소마틱 리어레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소마틱 리어레인지먼트는 면역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 글로불린과 T세포 수용체의 유전자가 발현되는 원리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항체와 다양한 수용체를 표현하는 면역학적 다양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B세포와 T세포가 발달하는 동안 한쪽 알릴에서만 DNA를 자르고 붙여서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은 림프그라는 면역세포에서만 일어나며 다른 세포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항체와 T세포 수용체의 엄청난 다양성을 만드는 것이고 이를 통해 면역계가 다양한 병원체를 인식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항체는 비세포에서 만들어지며 생식세포에는 몇 개 안 되는 유전자만 있지만 비세포가 발달하면서 이 유전자들이 재배열되어 다양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재배열 과정을 살펴보면 DNA를 자르고 붙이는 과정이 수백 킬로베이스의 영역에서 일어나며 두 대립 유전자 중 하나만 무작위로 선택되어 재배열되는 모노알렐릭 임밸런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전자는 면역글로불린의 중세와 경세를 코딩하는 mRNA를 만들게 됩니다. 한 비세포는 한쪽 대립 유전자만 발현하기 때문에 특정 항체를 일관되게 생산합니다. 소마틱 리어레인지먼트는 T세포 수용체 유전자에서도 나타납니다. T세포는 T세포 수용체를 만들어서 병원체를 인식하며 이 유전자도 B세포와 비슷하게 소마틱 리어레인지먼트를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두 대립 유전자 중 하나만 무작위로 선택되어 발현되는 모노알렐릭 임밸런스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메커니즘이 독특할까요? 소마틱 리어레인지먼트는 면역계 유전자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으로 피부세포나 간세포 등에서는 이런 재배열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며 심지어 반복 서열도 재배열되지 않습니다. 그럼 모노알렐릭 익스프레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 세포에서 두 대립 유전자 중 하나만 발현되면 그 세포는 특정 항체나 T세포 수용체만 만들게 되며 이는 면역 반응의 특이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 한 B세포가 특정 바이러스에 맞는 항체만 생산하도록 보장이 되는 것이지요. 다음은 랜덤 모노알렐릭 익스프레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작위 단일 유전자 발현, 즉 랜덤 모노알렐릭 익스프레션은 두 대립 유전자 중 하나만 무작위로 선택되어 발현되고 나머지 하나는 꺼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선택은 DNA 서열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에피제네틱스라는 조절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예로 후각 수용체 OR 유전자가 있습니다. 사람 지놈에는 수백 개의 OR 유전자가 있는데 각 뉴런은 그중 딱 하나의 유전자, 그리고 그 유전자의 두 대립 유전자 중 하나만 발현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침묵 상태로 유지되는데 이렇게 하면 각 뉴런이 특정 냄새에 특화될 수 있어서 다양한 냄새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 다른 예시로 면역계나 다른 화학 감각 유전자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세포에서 반응의 다양성을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면역계는 다양한 병원체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지요. 인간 유전자의 5에서 10%가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한쪽 대립 유전자만 발현하는데 이 유전자들은 모든 염색체에 퍼져 있고 대사나 신호 전달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어떤 세포들에서 어떤 유전자가 랜덤 모노알렐릭 익스프레션을 보이는지는 조직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랜덤 모노알렐릭 익스프레션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이는 세포마다 다른 유전자 발현 패턴을 만들어서 같은 유전자를 가진 세포들 사이에서도 개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생물학적 다양성을 높이고 환경에 더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양성을 넘어 세포 수준에서 미세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Parent of Origin Imprinting, 즉 부모기원 각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체 각인은 유전자가 모계 또는 부계 중 누구에게서 왔는지에 따라 발현 여부가 결정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랜덤 모노알렐릭 익스프레션과는 달리 무작위가 아니라 부모 기원에 따라 고정된 패턴을 따릅니다. 한 예로 유전자가 아빠 측 각인이라면 엄마 측 대립 유전자만 발현되고 아빠 측 유전자는 꺼져 있습니다. 이 각인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선 각인이 일어나는 시기를 보면 각인은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질 때 일어나며 수정 전에 이미 유전자에 엄마표 또는 아빠표 후성 유전학적 표지가 붙습니다. 이 표지는 DNA 메틸레이션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수정 후 배아가 자라면서 이 표지가 유지되어 각인된 유전자는 한쪽 부모의 대립 유전자만 발현되게 되며 이 상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 각인은 가역성을 가지는데 예를 들어 내가 아빠에게서 각인된 유전자를 내 딸이 받으면 딸의 난자에서는 엄마 각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그림은 생식세포에서 발생하는 지노믹 임프린팅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오제네시스, 즉 난자 발생 과정으로 여성에서 난자가 발달하면서 유전자 초기 각인이 지워지고 새로운 각인이 설정됩니다. 스पर्마토제네시스, 즉 정자 발생에서도 동일하게 각인이 지워지고 새로 설정됩니다. 이렇게 오오사이트와 스펌이 형성됩니다. 퍼틸라이제이션, 즉 수정이 이루어지면서 엠브리오, 배아를 형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계와 부계 유전자의 각인이 유지됩니다. 엠브리오는 모계와 부계 유전자를 모두 포함하며 이는 다음 세대에 전달됩니다. 그럼 부모 각인의 유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인은 보통 수백에서 몇 메가바이트의 특정 유전체 구간에서 국한되며 이 구간 안에 여러 유전자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유전자는 배아 전체에서 각인되지만 다른 유전자는 태반처럼 특정 조직에서만 각인됩니다. 이 과정을 조절하는 건 각인 제어 영역이라는 DNA 구간인데 논코딩 RNA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인과 랜덤 모노알렐릭 익스프레션과의 차이점은 후자는 세포마다 무작위로 부계 또는 모계의 대립 유전자가 발현되나 각인은 부모 기원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어서 무작위성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한 예로 프라더-윌리 신드롬은 아빠 유전자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발생하고 베크위드-위드만 신드롬은 엄마 유전자 발현 문제로 생깁니다. 또한 각인은 X염색체 비활성화와도 다릅니다. X비활성화는 X염색체 전체가 무작위로 꺼지는 현상인데 각인은 특정 유전자 구간에만 적용된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그 X염색체 비활성화, 즉 X크로모좀 인액티베이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성별에 따라 염색체 구성이 다른데 여성은 X염색체를 2개, 남성은 하나를 가집니다. X염색체에는 많은 유전자가 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X 유전자를 2배로 가지면 유전자 발현량이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절하기 위해 여성은 두 X염색체 중 하나를 무작위로 비활성화시켜 유전자 발현을 꺼버립니다. 언급했듯이 여성의 각 세포에서 부계 또는 모계 중 어떤 X염색체가 비활성화될지는 무작위로 결정되며 일단 선택되면 그 세포의 자손세포들도 같은 X염색체를 비활성화합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몸은 모자이크 패턴이 되는데 이는 어떤 세포는 부계 X염색체만 발현하고 다른 세포는 모계 X염색체만 발현하는 것이 섞여서 존재함으로써 나타납니다. 이러한 X염색체 비활성화와 각인과의 차이는 각인의 경우 부모 기원에 따라 모계 또는 부계 대립 유전자만 발현되도록 고정되어 있고 X염색체 비활성화는 무작위로 선택되며 부모 기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X염색체가 통째로 비활성화되는 듯한 느낌의 명칭과는 달리 모든 유전자가 비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X염색체의 약 15%의 유전자는 비활성 X에서도 발현이 되는데 이런 유전자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많이 발현될 수 있어서 남녀 간 생물학적 차이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한 유사 상염색체 구간도 비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인데 X와 Y 염색체가 공유하는 작은 구간에 있는 유전자는 남녀 모두 두 복사본을 가지므로 비활성화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양쪽에서 발현됩니다. X염색체 비활성화는 용량 보상 메커니즘으로 남녀 간 X 유전자 발현량을 맞춰주며 이 과정이 잘못되면 X연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모자이크 패턴은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다음은 X염색체 비활성화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모계와 부계로부터 전달받은 한 쌍의 X염색체가 존재하고 무작위적으로 이 중 한 가지가 선택되어
어느 세포는 부계의 X 염색체가 비활성화되고 다른 어느 것은 모계의 X 염색체가 비활성화됩니다. 그들의 자손세포, 즉 클론들은 각각 비활성화되지 않은 X 염색체만을 발현하게 되며 이러한 세포들이 모두 섞여 모자이크 패턴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X 인액티베이션 센터와 지스트 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X 비활성화가 시작되는 시기는 여성 배아가 발달하기 시작할 때 아주 초기에 일어납니다. 수정 후 배아가 세포 분열을 시작하면서 각 세포가 어떤 X를 끌지 결정합니다. 어떤 X가 비활성화될지는 무작위로 선택되며 이 선택은 세포마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몸 전체가 모자이크 패턴을 띠게 됩니다. 지스트와 X 비활성화 중심은 X 염색체에 있는 특별한 구간으로 비활성화를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스트 유전자는 이 중심에 있는 핵심 플레이어로서 논코딩 RNA를 만들어냅니다. 지스트는 X-inactive specific transcript의 약자로 비활성 X에서만 발현이 되며 활성 X에서는 꺼져 있습니다. 지스트 RNA는 비활성 X 염색체에 달라붙어서 그 염색체를 코딩하는데 그러면 유전자 발현이 차단되고 염색체가 침묵 상태로 들어갑니다. 정확한 기전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스트가 없으면 비활성화가 안 일어납니다. X 비활성화 중심은 여성의 두 X 염색체 중 하나를 꺼서 남성과 유전자 발현량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 터너 신드롬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살펴본 유전자 발현의 알렐릭 임밸런스를 정리한 표입니다. 우선 알렐릭 임밸런스의 종류로는 unbalanced expression과 모노알렐릭 익스프레션으로 나뉘어졌습니다. unbalanced expression은 DNA 시퀀스의 변이 또는 에피제네틱 체인지에 의해 발생하며 상염색체의 5에서 20%에서 발생하고 얼리 엠브리오제네시스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모노알렐릭 익스프레션의 종류로는 소마틱 리어레인지먼트와 랜덤 알렐릭 사일런싱 또는 액티베이션, 지노믹 임프린팅, X 크로모좀 인액티베이션이 있었습니다. 소마틱 리어레인지먼트는 B셀과 T셀 리니지에서 이뮤노글로빌린 진과 T셀 리셉터 진상에서 한쪽 알릴에서만 유전자가 잘리고 부착되면서 다형성을 유도하는 현상입니다. 랜덤 알렐릭 사일런스 또는 액티베이션은 감각신경에서 후각 수용체 유전자 또는 면역계 유전자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쪽 유전자만 발현됨으로써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노믹 임프린팅은 부모의 기원에 따라 각인된 부위의 에피제네틱 사일런싱 기전에 의해 각인되지 않은 알릴만 발현이 되는 현상입니다. X 크로모점 인액티베이션은 여성의 두 개의 X 크로모점 중 하나가 무작위적으로 선택되어 에피제네틱하게 사일런싱 되는 현상으로 남성보다 2배 많은 X 크로모점의 발현을 남성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자 발현의 변이와 의학적 상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여러 단계에서 복잡하게 조절되는데 주요 조절 단계로는 첫째, 유전자의 용량 조절, 둘째, 유전자의 구조, 셋째, 크로마틴 패키징 및 에피제네틱스, 넷째, 트랜스크립션과 스플라이싱, 다섯째, 단백질 관련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유전자 용량이란 염색체가 정확히 복제되고 세포 분열 시 잘 나뉘어져야 유전자가 적당한 수로 유지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둘째, 유전자 자체의 설계도인 유전자 구조가 올바라야 합니다. 셋째, DNA가 단백질에 감겨 포장되는 방식인 크로마틴 패키징과 에피제네틱 표지가 유전자 발현을 켜고 끄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DNA에서 RNA로 정보가 옮겨진 후 RNA가 스플라이싱 되면서 잘 편집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는 mRNA 안정성, 번역, 단백질 가공, 그리고 필요 없어지면 분해까지 조절됩니다.
이러한 단계의 변화의 영향은 작을 수도 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유전자는 구조가 조금 달라지거나 환경이 변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발현량이 살짝 바뀌어도 괜찮을 수 있는 반면 특정 유전자는 발현량이 조금만 변해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유전자들은 중요한 생물학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전자 발현은 여러 단계에서 조절되고 유전자마다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가 다릅니다. 이 차이가 사람마다 다른 건강 상태를 만드는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유전체에서 유전자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장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